저희가 1월 초 맞아서 이왕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자는 의미로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참 좋은 말씀 주셨죠.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미특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시죠. 윤여광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같은 시기에는 정말 저희들의 힐링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대기만 봐도 그게 느껴지고 네. 또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이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아마 상대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못 조금 느끼- 실감하시기는 어려우실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뉴스로만 보다가 이렇게 소식만 듣다가 올라오는데 그게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늘 뭐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네, 것 같고 하늘 색깔도 네, 들리고 네. 지금 그 재 떨어지고 있고 네, 공기도 일단 네. 틀려지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오시는 분들께서 LA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좀 상당히 네.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오면서 조금 이게 진짜 실제로 많이 심각하구나. 또 여기 살고 계신 한인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은 저희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LA 사세요. 그래서 네. 어저께도 소식을 듣고 이제 나누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와서 보니까 더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럴 맞습니다. 때일수록 또 박사님 좋은 말씀으로 네. 좀 힘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달력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는데 네. 이 달력은 네. 들어가 있는 그림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K색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드림 아트 컨테스트라는 발달 장애인 미술 대회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 발달 장애인 미술 대회는 미국 전역의 모든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인만 꼭 아니어도.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매년 모집을 받고 그리고 블라인드로 공정하게 여러 교수님들과 화가분들 이렇게 커뮤니티의 파트너분들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12작품의 그 위너들 그다음에 네네. 12작품의 아너로 멘션을 선정해서 이 발달 장애인이 갖고 있는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달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설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벤트고 그리고 그 수상작들로 저희가 매년 달력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달력이고 네. 1년 내내 두고 발달 장애인들이 그리는 그림은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런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매달 하나씩 한 점씩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달력을 만들어서 주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그런 그 의미 있는 달력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그 대상이 네. 네이션와이드로 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이벤트다 행사라는 것은 또 그렇게 규모가 큰지는 몰랐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많은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실은 한인들에게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한인을 위한 단체다 보니까. 근데 이 이벤트만큼은 미국 전역에 그리고 모든 인종에 관계없이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좋은 스폰서분들 오픈뱅크랑 이번에 같이 또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민킴 행장님 또 네, 그래서 전환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도와주시고 네.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더더군다나 의미 있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좋은 그 스폰서분들과 그리고 지역 사회에 좋은 오거니제이션이 함께 일하면서 또 여기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달력 만약에 간직하고 싶으면 어떻게 받아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이 수량이 또 많지는 않은데 네네. 혹시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센터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네. 아마 저희가 이렇게 배송하는 거나 메일링하는 건 좀 어렵고 네. 방문하시면 아마 한 부씩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심 네. 계신 분들은 네, 한번 문의해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는 562-926-2040입니다. 네. 562-926-2040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행복이라고 네. 하는 화두를 꺼내면서 그 행복을 좀 더 가깝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썸머리하고 오늘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좀 거창하지만 또 알고 보면 또 되게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제가 화두로 던졌고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동의가 된 부분이 행복 또는 행복을 추구함,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함이 인생의 대전제고 목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머리로도 느낄 수 있고 생각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감정으로 느끼는 게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감정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감정 인식이고 하나는 감정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우리의 뭐 마음 그 정서를 조절해야 된다,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하는데 감정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드렸고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 인식은 또 깊게 들어가면은 두 가지 부분, 감정 수용과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감정을 구분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앞에 감정 수용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 감정 구분을 얘기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라는 표현도 사실 저희들에게는 그렇죠. 살짝 낯선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고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감정 구분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접하기 좀 쉽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학자들 그리고 연구자들 그리고 실제 상담이나 심리치료나 이런 필드에서는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인데, 근데 우리 일반인 분들께서 이게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 또 이게 개념이 좀 낯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동시에 같이 계속 예를 들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아시고 그리고 잘 적용할 수 있으시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편해지고 그리고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씩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말은 참 쉽게 꺼냅니다만 네. 인생에 몇 번이나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어느 쪽에서는 이제 인생은 고해고 고통의 맞아요. 바다를 징검다리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걸 건너가는 게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왕이면 그 징검다리가 좀 즐겁게 행복하게 좀 많거나 자주. 좀 자주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실은 가장 큰 대전제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것,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걸 자주 그리고 그걸 많이 하면 되고 상대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좀 피하고 덜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근본으로 들어가서 진짜 가장 기저에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냥 좋아하는 거 더 많이 하고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사회적 인간, 동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고 가정으로서 혹은 뭐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жил머져야 되는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것들이 살짝 빠진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또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따가도 이제 이 실은 구분에서도 나오고 또 이따가도 나오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 겪는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때 실제 이 겪는 일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띵킹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실은 더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말씀은 실체가 없는 고통으로 더 힘들어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실체가 없는 걸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거는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생기냐? 아까 전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하셨는데 책임감이라는 거.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 이렇게 해주면은 이건 또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10수를 앞서갖고 그 짐을 이미 다 짊어지고 현재 상태에서 그 무게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적당한 표현으로는 대비한다라고도 그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은 어느 정도 차원에서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수, 두 수까지는. 근데 우리의 띵킹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불안이 높고 그리고 그런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혼자서 막 진행돼요. 그건 저 같은 타입이 그렇습니다. 저도 실은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네. 아직 지옥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제가 이미 지옥으로 들어가고 네.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항상. 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실은 감정의 구분에 대한 얘기를 그럼 바로 좀 해보자면 감정의 구분이 필요한 게 이게 지금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불안을 느끼고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표현되는 감정은 분노인데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불안이 있기도 하고 좌절이 있기도 하고 우울이 있기도 하고 공포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리면 펑펑펑 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너무 오버띵킹하지 않는 네.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에 필요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되게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메타코그니션. 메타코그니션. 상위 인지 혹은 메타 인지, 메타코그니션. 영어로는 메타코그니션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걸 잠깐 좀 제가 설명하자면은 네. 1970년도에 존 플라벨이라는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가 제시한 개념인데 누가 했냐보다 이게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인지라는 표현이 beyond, 메타가 beyond 혹은 on a top of something 해갖고 뭔가 위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상위 개념. 네, 상위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Thinking one's thinking.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고하는 걸 내가 객관적 3자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저 상황이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들어가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엄마나 아빠 관점에서 보면 제가 얘를 놀렸고 그 리액션으로 얘가 이렇게 반응했고 그래서 또 얘가 또 화가 났고 그래서 싸우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쭉 보이고 그래서 얘가 잘못한 거고 근데 얘도 잘하진 않았고 이런 관점이 보이잖아요. 네네. 이게 정확히 메타코그니션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메타코그니션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3자 관점에서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은 내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이 막 올라와서 책임감에 의해서 혹은 내가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것들을 한다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내가 대비할 필요는 있어. 근데 이거는 아직 이렇게 일어나진 않았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띵킹 프로세스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메타코그니션을 통해서 나옵니다. 혹시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생각 네. 프로세싱이라는 것이 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소설을 써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한 방향으로 쭉 몰아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 프로세싱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거를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 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드린 개념을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혹은 교육이나 심리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셔서 그런 관련 서적들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법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끌어가고 싶은데 도구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그 도구를 이렇게 쥐어드리는데 그 도구를 처음 보는 도구고 처음 이렇게 접한 도구기 때문에 저걸 쓸 줄은 몰라요. 그렇죠. 사용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얘는 뭐야 어떻게 만지는 거야 어떻게 들고 어떻게 집어던지는 거야 전혀 모르시죠. 근데 이제 그걸 아셨다면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가장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그 기구를 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네. 활용할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 활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박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감정 수긍, 감정 인정. 인정이라고 하는 과정과 네. 그리고 역시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감정 구분이라고 하는 네. 과정이 있었는데 네. 이 메타코그니션은 네. 그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 도구입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메타코그니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구잖아요. 네. 감정 인정과 감정 구분. 구분을 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메타코그니션을 활용해야지 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인정, 감정 수용은 내가 스스로 제3자 관점에서 나 안 괜찮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돌아보는 과정, 복귀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감정도 인정이 되고 감정을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그냥 단순히 돌아보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돌아보는 개념, 돌아보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그 저희가 쓰는 용어를 제가 써서 도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그걸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네. 듣고 돌아와서 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신년을 맞아서 저희가 평생의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깊이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3주간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계시는 윤여광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박사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행복도 훈련해야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한 인격체, 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원래 처음 태어났을 땐 그냥 마냥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아이는 그냥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여러 교육과 사회적인 문화를 경험하면서 어떤 경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덕지덕지 이런 것들이 붙다 보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에는 조금 둔감하고 불행과 어려움과 불편감을 느끼는 거에 조금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실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대로 이렇게 쭉 잘 자라면, 근데 그게 또 쉽진 않지만 그렇게 자라면 실은 행복은 연습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다 졸업하고 어른이 돼서 왜 내 맞습니다. 삶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이런 분야가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은 다 이렇게 어른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 이제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혹은 뭐 상담에 관심을 가지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신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또 심리 치료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우울하고 힘들고 불편하게 사시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하고 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것이 네, 네.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메타코그니션이 실은 그러니까 상위 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반응하는 걸 제3자 관점에서 관찰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내가 저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무슨 영화였죠? 이렇게 팍 하면 이렇게 훅 뒤로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 자신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유체 이탈처럼요. 약간 네. 그래서 제가 스텝백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걸 지금 불편하게 생각했고 이런 때 좀 짜증이 났고 근데 내가 이런 건 되게 좋았고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제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부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행복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좀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불편한 걸 조금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코그니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즐거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내가 어떤 거에 이렇게 되게 재밌어지고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수 있잖아요. 뭐 영상을 본다든지 누구랑 얘기한다든지 이럴 때 스스로 자각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이 순간을 되게 즐거워하고 있구나. 제가
부모님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가끔 뭐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 막 먹고 이렇게 먹어도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인데 역시 이 맛이야. 반응. 우리가 그걸 음미하고 느끼고 생각했을 때 그 감정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고 그렇죠. 풍부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급하게 먹어 치워버리면 맛있게 먹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작은 걸 먹더라도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맞아, 난 이 쌉싸름한 맛이지만 동시에 달콤함이 느껴지는 걸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이렇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좀 쌓이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의 행복감이 확 증진이 돼요.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이 증대될 수 있는데 네. 맨날 허기만 때우느라고 먹느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지금 먹는 걸로 하나 들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 영화나 혹은 뭐 재밌는 영상, 피곤할 때 보죠. 볼 때 이 사람 멘트가 너무 진짜 끝내준다. 여기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나는 이 사람 스타일이 너무 좋아. 이거를 되새기면서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정서적인 그 즐거움, 기쁨, 만족감의 깊이가 확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 되게 우리한테 되게 멀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실은 행복한 그 순간조차도 행복을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점은 120% 공감입니다. 그 행복의 순간에 그 행복을 좀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돕기 위한 개념이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행복을 느낄 때 좀 더 만끽하자.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표현을 주셨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두려움, 불안, 무서움 이런 것들하고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요. 네. 내가 무엇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실은 그 자체가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는 2차적인 어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귀신의 집, 하운티드 하우스인데 우리 어렸을 때 귀신의 집 한 번쯤 다 가보잖아요. 저 진짜 싫어하는 곳입니다. 저도 그 애들한테 나 갔다 왔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왔지 전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귀신의 집을 생각했을 때 귀신의 집이 우리한테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으스스한 분위기, 안 보이고 어둡고 막 뭔가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unexpected한 situation, 예측되지 않은 상황. 갑자기 훅 빠바방. 이게 우리의 공포를 배가시키고 증가시키고 여기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공포를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5배, 어떤 사람은 하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무서운 분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인지적인 과정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귀신의 집을 들어가는 참가자 입장이 아닌 내가 귀신의 집의 설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청취자 모든 분들께서 내가 물론 다 그게 업은 아니시겠지만 귀신의 집을 설계하고 내가 만들어 갖고 그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이게 다 내가 예상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파이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때도 그만큼 무서울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박사님 그 말씀 주시는데 저 머릿속으로 훅 스쳐가는 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매트릭스의 마지막 설계자를 만나는 게 결국은 그 시리즈의 파이널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해갖고 들어갔을 때는 그 스푸키한 분위기 혹은 으스스한 느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싫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서는 두렵지 않아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휙, 잘 지나가네. 네 발짝, 다섯 발짝, 여섯 발짝, 작동하네.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코그니션의 관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인생을 한번 살아본 것처럼 살아봐라.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개념하고 되게 유사한 거예요. 네. 왜냐면 한번 살아보고 나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대충 이렇게 돼. 이거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지나면 다 별거 아니야. 왜 그 말씀이 또 왜 일리가 있냐면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또 현명하게 지혜를 말씀하시는 게 야 지금은 되게 힘들지만 그거 한 10년 지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지나와서 그게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정립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띵킹 프로세스의 과정이고 그게 불필요한 어떤 우리의 피로, 스트레스, 과부하가 걸리는 걸 걷어내는 작업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그 현장에서 당하는 사람한테는 어렵죠.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타코그니션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은 다 인생을 살아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결과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어려워하고 알고 있어도 결과는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메타코그니션을 활용해서 결과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령 결과를 안 들. 이거 우리 한계에 벗어나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거죠. 제가 최근에 박사님 참 그 열심히 보고 있는 영상이 뭐냐면 네. 전 세계의 그 어르신들 한 90이 넘으신 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이가 이만큼 드신 다음에 인생을 보니 어떻습니까?라는 질문들이 전 세계에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스페인에서 독일에서 뭐 아시아 어디에서 그런 분들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그 짧은 영상을 참 즐겨보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첫째는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라.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네. 인생은 흘러간다. 흘러간다. 두 번째, 지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거 안 하면 결국은 그때까지 후회로 남는다. 세 번째, 네. 더 사랑해라. 아 맞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게 참 따뜻하더라고요. 네, 위안을 맞습니다. 받고. 네. 근데 지금 주신 말씀도 너무 그렇게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본인이 함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그 예측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이 됐을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실은 내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예측 하나 안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예측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죠.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가면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실제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코그니션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식했다면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정의 단계겠군요. 그렇죠. 네.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분으로 가는 거고. 네. 저는 오늘 박사님 말씀에서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메타코그니션 자체를 잘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되고 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거죠. 네. 뭐든지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게 네, 습관처럼 배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실은 그게 약간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는 건 괜찮다. 왜냐면 저도 걱정하면서 사니까요. 근데 그 걱정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어떡하지 내 자녀들 당연히 걱정되죠. 그조차도 하나님께 막 이거는 너무 이렇게 또 신앙으로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은 괜찮지만 또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또 어려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도움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계속 나아가는 건 반드시 멈추셔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메타코그니션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너무 절망스럽고 힘드시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 상황조차도 극복해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상황은 있는 그대로 어렵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주변이 함께 도와서 해결해야 네, 되는 문제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고민과 걱정이 그 이후에 나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거나 그 나 자신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멈추시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네.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네. 싶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과정에 있을수록 참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그렇죠. 지배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저를 아직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미 제가 저를 죽이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네. 그 네. 전에 그러기 네. 전에 중단하자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실은 상황이 어렵지만 또 그 안에서 너무 쉽지 않지만 계속 작은 행복이라도 요인이 있다면 그걸 더 깊이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회가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더 많은 그럼요. 도움과 지원을 그럼요.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힘들고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나 자신을 잘 보호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메타코그니션을 통해서 내가 너무 많이 걱정하고 내가 너무 절망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말씀은 정말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정을 구분하는 법이 아직 남았죠. 네, 네, 그 맞습니다. 방법은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네,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네. 갔네요. 네.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제가 감정 구분하는 것과 그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조금 더 마무리하면 됐고, 갖고 그다음에 감정을 관리해서 진짜 더 행복한 한 해를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세 번째 시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네. 한미 특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윤여광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